자, 이제 177쪽의 문제 이제 77번 갑니다. 자, 재산세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1번. 자, 개인이 전국에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그래서 항상 재산세에서 주택은요 무조건 주택별로 소유자별로 각각 구분해서 과세를 하죠. 자, 두 번째.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한 구의 주택으로 보죠. 역시 주택이니까 초과 누진세율로 가게 되죠. 세 번째, 자, 공유 토지인 경우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선 그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다만 지분 표시가 없다면 그 주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가 아니고 항상 재산세는 원칙이 각자의 지분별로 내요. 다만 그 지분 표시가 없다면 지분이 균등한 거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그 답이네요. 네 번째,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를 이제 1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 합니다. 해서 임시건축물. 5번, 재산세액이 고지사업당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죠. 이거 뭐랍니까? 소액 징수 면제고, 또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되면 물납이 가능하죠. 또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 초과했다. 그때 물납도 가능하대서 500 초과되면 분할납부, 1,000 초과되면 물납이 가능하다. 자, 정답이 3번이고요. 자, 78번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요. 1번. 자, 국가가 선수금 받아서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그 사유 무상으로 받은 자, 속된 말로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가 있죠. 두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액은 시가 표준액에 늘상 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이 한다. 아니에요. 부동산 다대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 답이네요. 3번. 자, 시장군수는 과세 대상의 누락으로 인해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해야 할 세유가 발생하면 이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수시부과 가능하죠. 네 번째, 과세 대상인 건물을 구분함에 있어서 한 구 건물일 주거와 주거 용도에 사용될 경우 주거 용도로 쓰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이거 다시 한번 더 정리할게요. 한참 됐으니까. 재산세도 이제 겸용주택이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테고요. 그래서 겸용주택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한 동의 건물이라는 게 있고, 둘째는 한 구의 건물. 그래서 한 동과 한 구 둘로 구분해요. 이때 한 동자가 붙으면 이때 무조건 각각 과세요. 각각. 그래서 면적 크기에 관계없이 각각. 그래서 주택은 주택으로 모아서 과세하고 상가는 상가로 봐서 과세해서 각각 구분해서 과세돼요. 근데 얘가 한 구자가 붙어 있다면 이때 무조건 면적 따져요. 무조건 면적을 가지고 구분해요.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전체 다 주택에 해당이 되고, 반대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작다. 이 상태가 되면 안 분해요.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보고 각각 안 분해서 과세. 그럼 이때 이 주택이 상가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뭐라 해요? 저희가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5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50% 이상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 되네요. 자, 5번. 자, 별장에 대해서는요, 얘는 단일세율로 과세, 1000분의 40을 적용해서 과세하죠. 정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79번 갑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바에 의해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돼 있는데, 자, 이 79번하고 80번은요, 도시지역분에 대한 특례인데 볼게요. 이 도시지역분 특례인데 어떤 내용인가 볼게요. 자, 재산세 도시지역분인데, 재산세 도시지역분인데 이런 거죠. 이 도시지역분은 이렇게 이제 법으로 정한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도시지역 아닙니다. 결국 법률 정한 도시지역 안이 있고, 이 도시지역 안에 있는 이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인데요. 이 세 개에서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선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재산세와 함께 또 하나의 재산세를 또 걷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가령 예를 들게 건축물이라 합시다.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 이때 이 건축물 금액이 시가 표준액이 1억이었다라고 합시다. 하게 되면 원래 재산세를 내요. 원래 재산세. 그 어떻게 해요? 모든 세금 계산은 과세 표준 곱하기 소리인데, 그럼 1억이 저 재산 금액이니까 1억 곱하기 일단 공정 시장가액 비율 70%입니다. 얼마입니까? 7천만 원. 그럼 이 7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돼요. 여기다 곱하기 건물이니까 0.25%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17만 5천 원. 요게 원래 재산세, 이게 원래 오리지널 재산세에 속하죠. 원래 재산세는 17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자, 다만 재산세를 내고 나서 자, 이 건물이 도시지역 내에 있다면 도시지역분이라고 해서 세금을 또 내요. 도시지역분 세금을 또 다시 걷어갑니다.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과세표준 곱하기 0.14%만큼을 세금을 또 걷어갑니다. 그럼 얼마? 9만 8천 원. 그래서 합이 27만 3천 원. 이렇게 해서 세금을 정부가 이만큼을 걷어가요. 그럼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얘만 내면 돼요. 근데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얘도 내고 이걸 합쳐서 이 금액을 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건물 토지 주택이 어디에 있냐, 이걸 따지는 건데, 다만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이 다 과세냐? 그건 아니에요. 자, 첫째, 토지 중에서 자, 전, 답, 과수원, 목장, 이면은 제외야. 전답, 과수원, 목장면 빼고 나머지 토지가 과세예요. 하지만 이 토지가 자, 환지 처분에 공고가 됐다. 환지 처분에 자, 공고가 났다고 하면 이때는 전답과선 목장임해가 포함해요. 포함해서 전부 과세입니다. 전답과선 목장임해가 포함돼서 전부 다 과세 대상에 해당돼. 전부 다 과세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전답과선 목장임해 포함 제외입니다. 하지만 얘가 환지 처분에 공고되면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토지가 다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 건축물인데, 자, 건축물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다 과세예요. 주택도 도시지역 안에 있는 주택은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다만 다시 이 도시지역인데 그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것 중에 일부가 공공시설용지였다. 공공시설용지였다면 얘는 과세 안 합니다. 공공시설용지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또 그 지역의 일부가 개발 제한 구역이었다. 이 개발 제한 구역이다. 얘도 마찬가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자, 분명히 개발 제한 구역은 과세하네요.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해도 다시 얘는 과세가 돼요. 별장, 골프장, 그 다음에 유원지, 그 다음에 고급 주택, 그 다음에 지상 건축물. 얘네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어도 과세가 돼요. 그래서 원칙은 개발 제한 구역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장, 골프장, 유원지, 고급 주택, 지상 건축물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어도 과세 대상에 해당돼요.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럼 보죠. 이제 79번. 자,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도시지역 안인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거. 1번 공공시설용지. 자, 공공시설용지 방금 얘기했어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과세 안 해요. 두 번째, 도시지역 안에 공장 용지입니다. 땅이죠. 두 번째, 세 번째, 환지처분에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안에 전답과선 목장이면 다 됩니다.
네 번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고급 주택 가능하죠? 5번,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골프장 역시 과세입니다. 전부 다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제 80번 가볼게요.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 중 틀린 겁니다. 1번. 자, 지방자치단체장은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한 지역, 일명 괄호 열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이라고 합니다.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일반 재산세액에 일정한 세액을 합산해서 산출된 세액을 그 세액으로 부과한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일반적 경우는 위에만 부과하지만 도시지역분은 항상 요 금액을 추가로 더 세금을 부과하게 돼요. 추가로 더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산세 도시지역분 산출세액은요, 재산세 과세 표준액에 그 재산세 세액을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세액과 재산세 과세 표준액 1000분의 1.4를 적용하죠. 세 번째, 자, 지방자치단체장은요, 해당 연도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을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해서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즉, 기본이 1000분의 1.4인데 끌어올려서 최대 1000분의 2.3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번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 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 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설이 없는 토지는 도시지역분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건 과세한다 이거죠. 원래 개발 제한 구역은 과세 안 해요. 하지만 별장, 골프장, 유원지, 고급주택, 지상건축 얘는 과세니까 이걸 뺀 나머지 것들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번째, 재산세 도시지역분 중 개발 제한 구역 내 주택에 대해선 별장으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에 해당돼도 과세한다. 과세하지. 개발 제한 구역이 있어도 뭐는 과세? 별장이나 고급주택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5번 답이네 이거죠. 과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과세한다가 되죠. 자, 이제 81번도 갑니다. 다음은 2017년도분 재산세 과세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 분할 납부 기간과 납부할 세액으로 오른 건 어떤 거냐. 다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분할 납부할 것. 보니까 납부할 금액이 900만 원이네요. 또 납부 기간이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죠. 일단 그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니까 500만 원 초과된 금액이 분납이 되죠. 그러면 900이면 500만 원 초과된 게 400이니까 그 400만 원이 분납이 돼요. 언제까지 되냐?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언제입니까? 45일 내니까 9월 14일까지겠죠. 죄송한데 그 문제 안에 납부기간이 2015년이 아니고 2017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또 오타났네요. 2017년. 그럼 2017년 7월 31일부터 2개월 되니까 언제예요? 그죠? 9월 14일까지 가능하겠죠.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이제 82번도 갑니다. 재산세 5만 원을 부과받은 한가한 씨는 당해 연도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했대요. 이때 당해 연도 10월 25일에 납부한다면 한가한 씨가 부담할 지방세 얼마냐? 얼마기는 일단 안 됐으니까 가산금 3%, 그 5만 원의 3%면 1,500원, 5만 1,500원이 되겠죠. 근데 조심할 게 쌤 한참 지났는데 중가산금 안 붙습니까? 안 붙죠. 왜냐하면 가산금은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다 붙지만 중가산금은 적어도 이게 지방세였기 때문에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이상일 때 그때 중가산금이 붙죠. 얼마? 30만 원 이상일 때 붙기 때문에 이때는 가산금만 붙지 중가산금은 부과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그죠? 2번이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83번인데 제가 이거 맞아 할게요. 다음 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비교한 건데 틀린 거 1번. 과세주체 재산세는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근데 종부세는 국세니까 국세청장이 되겠죠. 뭐 세무서장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 조세분류인데 재산세는 보통세, 직접세, 총과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보통세, 직접세, 총과세예요. 세 번째, 납세의무 확정인데
재산세는 원래가 보통징수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 선택적 정부부과가 아니에요. 원칙이 정부부과고 정부 부가가세고 단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죠. 이게 답이네요. 네 번째, 둘 다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그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재산세는 45일 내 분납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성립시기는 똑같죠. 매년 6월 1일 내 성립하게 됩니다. 네, 정답 3번. 그래서 재산세는 여기까지 정리한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목적세인데 목적세는 제일 마지막 주의할 겁니다. 마지막 시간 할 거니까 뭐 10문제밖에 안 되니까 이건 나중에 하고요. 참고로 목적세가 저희 시험에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뭐 큰 신경 쓸 거 없고 이제 넘어가서 국세 파트로 갈게요. 그래서 국세 파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종합부동산세네요. 189쪽에 이제 국세에서 이 종합부동산세부터 갈게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이제 한 문제쯤 날까 말까 하는데 날까 말까예요. 근데 얘가 최근에 시험에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 몇 개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을 좀 알려주고 하나씩 또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세죠, 보유세. 예, 보유세고, 다만 국세입니다. 그래서 보유세이면서 이제 국세에 속하는데, 자 이제 보죠. 이 종합부동산세가 시험에 잘 나온 건 이거였어요. 첫째는 과세 대상. 대체 어떤 것들을 보유해야만 과세되냐. 두 번째는요, 주택에 대한 거, 주택에 대한 거. 셋째는 부가징수. 그래서 보통 이런 정도 내용이 언급이 돼요. 그럼 여기서 그럼 토지는 어떻게 해요? 토지는 거의 시험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과세 대상, 주택, 부가징수. 그럼 다시 이 과세 대상은 뭐가 있나 마저 볼게요. 이 과세 대상은 크게 두 가지예요. 토지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이 있죠. 자, 다시 토지는 어떤 토지예요? 재산세를 냈었던 것 중에 나대진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주택 이렇게 얘네가 과세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주택이 과세 대상이 돼요. 다만 이제 좀 더 본다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토지 금액이 얼마? 5억 원이 초과가 돼야 되고 별도 합산은 80억 원이에요. 80억 원이 초과돼야 되고 주택은 6억 원이 초과되면 돼요. 단주택 중에서 얘가 1주택이다.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면 이때 얼마? 최대 맥시멈 9억. 이때 9억 원이 초과되면 돼요. 9억 원이 초과되면 가능하다. 그래서 5억, 80억, 6억이 각각 초과돼야 돼요. 그럼 과세 대상 아닌 것도 있죠. 그죠? 뭡니까? 건축물. 그죠? 건축물. 그 다음에 별장. 별장. 그 다음에 분리과세 토지.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죠. 자, 두 번째. 주택인데 주택에 대한 거는 보통 나는 게 얘예요. 1세대 1주택으로서 단독 소유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단독 소유한 주택에 한해서 시험에 나오는데 세 가지만 좀 기억하면 돼요. 첫째는 이제 3억 원의 공제가 있다. 3억 원의 기초 공제가 있다. 둘째, 연령별 공제가 가능하다. 그죠? 연령별 공제가 가능하다. 그다음 세 번째, 장기 보유 공제. 장기 보유 공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런 정도. 그다음 부가징수는 뭐 이런 거죠. 납부 기간은 보통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죠. 그죠? 그다음에 얘도 분할 납부 가능해요. 분납이 가능합니다. 끝. 보통 이런 정도가 거의 시험에 언급이 돼요. 물론 뭐 특징 같은 것도 있는데 나머지는 내용이 쉽습니다. 자, 볼게요. 자, 189쪽에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이다. 자, 올바른 걸 모두 몇 개냐? 보죠. 첫째, 일단 보통 징수 맞나요? 넘어갑시다. 두 번째, 응익과세 맞죠? 세 번째, 인별합산과세합니다. 네 번째, 차등비례세율하고 초과 누진세율로 갑니다. 초과 누진세율. 그 다음에 5번,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6번, 세부담의 상한선이에요. 일단 확실하게 맞는 건 2번, 3번, 5번, 6번. 일단 4개인데요. 1번, 이제 보통징수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써놓은 건데, 원래는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도 고지서예요. 고지서이기 때문에 고지서 받는 방법을 저희가 지방세는 보통징수라고 하고 국세는 정부 부가과세라고 하죠. 그래서 명칭만 다른 거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1번도 맞는 걸로 할게요. 대신 옆에 쓸게요. 보통징수 옆에다가 원래 정확한 표현은 정부 부가과세가 맞습니다. 원래 정확한 표현은 정부 부가과세가 맞는데 제가 편의상 고지서니까 보통징수가 쓰는 것 뿐인데 원칙은 정확한 명칭은 정부 부가과세입니다. 자, 어쨌든 그럼 고지서 1번 맞고 2번 응익세 맞고 3번 인별합산과세 맞고 그다음에 5번 분할납부 맞고 6번 상한선 맞아요. 다 맞네요. 그럼 한 개 빼고 4번 빼고 몇 개? 5개입니다. 자, 두 번째 가죠. 자,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겁니다. 1번. 자,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인세에서 개인은 개인별로 합산이고요. 법인은 법인별로 합산입니다. 두 번째, 개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율은요, 토지,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도 국세고요, 소득세도 국세예요. 국세는 항상 납세지가 똑같습니다. 어디가 돼요? 그죠? 주소지.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세무서가 되겠죠. 세 번째, 자, 주택의 다음은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합니다. 물론 별장은 포함되지 않죠. 넷째,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도 아니에요. 국세입니다. 종부세 항상 국세죠. 국세. 5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똑같아요. 그죠? 정답은 4번,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가 돼야죠. 자, 넘어가서 3번 가볼게요. 이제 3번 같은 패턴, 또 4번 같은 패턴, 또 5번 같은 패턴, 이런 문제가 자주 납니다. 저희 시험에 최근에. 자, 3번 가볼게요. 다음 중,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옳은 겁니다. 일단 기본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농지 해당 없죠. 왜? 분리과세 토지니까. 2번 영업용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용도지역별 면적 이내의 토지가 별도 합산입니다. 과세 가능합니다. 세 번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안에 임야. 얘도 분리과세네요. 해당이 없네요. 네 번째, 군지역에 개인 소유농지로서 일정한 면적을 초과했다. 근데 농지는요, 면적 안 따져요. 농사 짓냐 안 짓냐입니다. 근데 지금 농사 짓네요. 지니까 얘도 분리과세 해당 없죠. B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 주택 해당합니다. B번 나대지 잡종지 해당합니다. 그럼 되는 게 니은, 미음, 기역이에요. 니은, 미음, 기역 이렇게 세 개가 가능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 4번 갔죠. 다음은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에다 옳은 겁니다. 첫째, 취득세 중과 대상 별장 해당 없습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도 해당 없이 이따 볼 건데 임대주택도 과세 안 합니다. 세 번째,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한 이 주택 관계없어요. 주택은요, 별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택 다 돼요. 그래서 주택이 2주택이면 6억이 초과되면 되고 그게 1주택이라면 9억이 초과되면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2주택이니까 6억이 초과되면 되겠죠. 네 번째, 자,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해서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얘도 해당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종업원에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형 주택도 역시 해당이 없겠죠. 정답은 3번이 될 거고요. 자, 이제 5번 가볼게요.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아닌 걸 찾아보세요. 아닌 겁니다. 아닌 거에. 일단 기억번,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 분리과세네요. 해당 없죠. 4번, 90년도 1월부터 소유하고 있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임야, 얘도 분리과세입니다. 해당이 없네요.
세 번째,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된 토지,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이 비과세가 됩니다. 네 번째,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 오락장 건축물, 고급 오락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축물은 마찬가지 해당 없죠, 그죠? 다 없네요. 그럼 전부 다 기역, 니은, 디귿을 모두 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답은 5번. 자, 6번 갈게요. 다음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내용입니다. 자, 이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내용 중 옳은 겁니다. 자, 첫째, 일정한 미분양 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이요.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되어 종부세는 과세 배제. 바뀌었네요, 두 개가. 두 번째, 골프장, 고급오락장, 재산세는 과세합니다. 역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배제합니다. 세 번째,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즉 차고인데 차고는 쉽게 별도 합산과세입니다. 별도 합산과세니까 재산세도 과세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가 되겠죠. 둘 다 과세합니다. 맞고, 네 번째, 주택입니다. 주택이니까 얘도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가 돼야 됩니다. 5번, 일반 건축물입니다. 자, 일반 건물이니까 얘는 재산세만 과세가 되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겠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갈게요.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보시오. 자, 아까 앞에 있었던 거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 같으니까 패스합시다. 자, 이제 8번으로 갈게요. 다음 중, 자, 종합부동산세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 시장가액 비를 곱하죠. 몇 퍼센트? 그죠? 이런 80%예요. 재산세는 60%인데 종합부동산세는 80%를 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당해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죠. 마찬가지 거기다 공정 시장가액 비를 곱해 몇 퍼센트? 80%. 세 번째, 자, 별도 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당해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80억을 공제해요. 역시 거기다 뭘 곱해요? 공정 시장가액 비를 곱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자, 종합부동산세는요, 주택의 공시가격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을 그 과세 표준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해서 세액 산정한다. 이건 아니죠. 이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은 세금 계산은 토지는 토지별로 해서 다시 토지가 종합합산, 별도합산 구분해서 각각 계산하고 대신에 납부는 합쳐서 한꺼번에 납부해요. 다만 계산만 토지별로 각각 계산이 돼야겠죠. 잘못됐네요. 5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또 납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게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저 넘겨서 자, 이제 9번도 가볼게요.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과세 대상인 겁니다. 1번, 취득세 중과대상 별장 과세하지 않죠. 두 번째,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한 농지, 이것도 분리과세 해당 없죠. 세 번째, 상업용 건축물도 해당 없죠. 넷째, 공장 건축물도 해당 없죠. 5번,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허가 등을 받을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쉽게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종합합산 대상이 되니까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10번부터는 이제 주택에 대한 얘기인데 볼게요. 이제 자, 주택 갑니다. 일단 주택 하기 전에 항상 주택은 이제 두 가지예요. 이게 일반적 경우냐, 이제 1주택이냐 경우인데
자, 볼게요. 이 주택은요. 보통 일반적 경우는 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이 초과가 돼야 과세가 되고, 얘가 다만 1세대 1주택이고, 조심할 건 남편이건 부인이건 단독 소유가 돼야 돼요. 단독 소유한 주택에 한해서는 얘는 그 금액이 9억 원입니다. 9억 원이 초과돼야 돼요. 그래서 6억 원 초과, 9억 원 초과 이렇게 둘로 양분화가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대체 언제가 6억 초과냐? 얘는요, 분명 1주택이야. 그죠? 1주택 1대만 돼요. 1주택 1대만 가능합니다. 다만 얘는 6억 원은요, 자,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주택 두 채 이상 이라든가, 또는 얘가 1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공동 소유한 주택일 때, 이때는 그 금액이 6억 초과. 그래서 똑같은 1주택이라고 해도 얘가 단독 소유한 거면 9억 초과고, 공동 소유한 거면 얼마? 이때는 6억 원이 초과가 된 경우에 한정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일단 10번 문제부터 갈게요. 자, 10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대상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자, 저희가요, 이 주택은요, 분명히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데 과세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산세는 과세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주택이 있다 이거죠. 이게 뭐가 있냐면, 첫째, 임대사업용 주택이에요. 임대용 주택. 그 다음에 종업원용 주택.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주택. 그 다음에 향교용 주택. 그 다음에 문화재 주택. 그 다음에 연구원용 주택 등등등 해서 이런 것들은 다 재산세는 과세하지만 종부세 과세 안 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는 좀 알아둬야 돼요. 이 임대용 주택하고 종업원용 주택이에요. 임대용 주택은 숫자가 나와요. 이 숫자가 149제곱미터, 그 다음에 임대 기간이 5년, 그 다음에 금액이 수도권 밖은 3억, 6억 이런 게 있는데, 일단 하나만 기억해요. 임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돼요. 계속 임대 기간이 일단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종업원 주택은요, 자, 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 무상이나 저가로 써야 돼요. 무상이나 저가로 사용돼야 돼요. 그 다음에 주택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되고, 무상이나 저가에 되고, 3억 원이 안 돼요. 이 두 개는 좀 알아둬야 돼요. 그럼 정답은 아마 여기 있을 텐데 일단 보죠. 첫째,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가능하죠. 이건 제외합니다. 제외야. 근데 문제가 없는 건 뭐예요? 합산 대상에 포함되는 거 찾는 거예요. 둘째, 전용 면적 149제곱미터 이고요. 자, 과세 기준에 의해 공시가격이 3억 원이며 계속 임대 기간이 3년 이상인, 틀렸죠. 일단 임대주택은 어디에 있든 간에 계속 임대 기간 최소 5년 이상 돼야 됩니다. 이거 답.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가에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가능하죠. 제외 대상이에요. 네 번째, 문화재 보호법상 주택, 얘도 제외되죠. 5번, 전용 면적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호는 두 채 이상입니다. 이상 주택을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며 5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하는 임대주택 제외 대상이 돼요. 그러면 다 제외 대상인데 솔직한 말로 2번만 말장난 친 거죠. 2번만 장난친 거예요. 2번만 해서 5년 이상 계속 임대했다면 얘도 제외가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 대상에 해당이 안 돼요. 자, 그래서 2번은 과세 대상이 되겠죠. 자, 11번 갑니다. 자,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입니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첫째, 자,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혼인한 자별로 각각으로 본다. 10년이 아니고 5년이요. 5년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두 가지가 있죠. 혼인도 있고 또 동거봉양도 있어요. 동거봉양에서 혼인과 동거봉양은 어쨌든 5년 동안 각각 5년 동안 각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과세 기준을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70세이고 당해주택을 3년 보유한 경우 법률에 따라서 산출된 세액에서 그 산출된 세액에 연령별 공제를 곱한 금액을 한다. 그죠? 이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연령별 공제가 있고 이제 장기 보유 공제가 있는데 제가 이건 적어 볼게요. 오로지요 1세대 1주택만 됩니다. 1세대 1주택만 되고 단독 소유가 돼요. 단독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데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연령별 공제, 둘째는 장기 보유 공제. 이때 연령별은 최소한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자, 장기보유는 최소한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그럼 이때 다시 연령별은 첫째 나이가 60세 이상이었다. 이때는 10% 공제. 둘째 65세 이상이다. 20% 공제. 셋째 70세 이상이다. 30%가 공제가 돼요. 장기 보유는 첫째 5년 이상 보유했다. 20% 공제. 둘째 10년 이상 보유했다. 40%까지 공제. 물론 둘 다 중복 공제 가능해요. 둘 다 중복해서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둘 다 중복 공제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 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대요. 분명히요. 남편이건 부인이건 단독 소유했을 때만 이 공제 분명히 있어요. 그죠? 단독 소유했을 때지 부부 공동 소유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단독 소유했을 때만 이 공제를 적용하게 합니다. 네 번째. 자, 법정 요건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입니다.는 과세 기준을 현재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있죠. 그죠? 5번.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토지를 소유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며 2주택의 부소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결국은 6억이냐 9억이냐 요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아니고 몇 년? 5년 동안 각각으로 보게 돼요. 5년 동안 각각으로 보게 됩니다. 자, 12번 가볼게요. 넘겨서. 다음 중 거주자 갑의 재산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겁니다. 1번. 자,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에 6억 원을 초과한 자이다. 조심할게요. 분명히 인별 합산이지 세대별 합산 아니에요. 인별로 각각 합산과 됩니다. 개인은 개인마다, 법인은 법인마다 각각 합산과세입니다. 그 답 두 번째. 관할 세무서장은요,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결정해서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해요. 맞죠? 세 번째. 거주자 갑입니다. 위 공시가격 9억 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 표준은 빵이다. 왜냐고요? 1세대 1주택자는 어쨌든 9억 초과인데 그럼 공시금액 합계액에서 9억을 빼. 그럼 얘가 9억이라고 했으니까 9억을 빼면 없죠. 빵. 과세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기초공제를 하고 만 60세 이상일 때 연로자 세액공제하고 또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 보유 공제 가능도 하죠. 이때 비와 시에 따른 공제, 즉 연로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는 둘 다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죠. 그죠? 네. 또 5번. 자, 주택분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및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액은 모두요. 직전연도 세액의 100분의 150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는 이제 주택하고 토지하고 상한 금액이 달랐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 됐건 토지가 됐건 그 상한 금액은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이 100분의 150이 그 세부담의 상한선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좀 또 쉬었다가 이제 문제 13번부터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 할게요.